손 뱉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위클리벳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다뤘는데 그 중에서도 공혈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네, 2번 했었는데요. 위클리벳 13회에서 동물 혈액은행 문제가 터졌을 때 한번 공혈견의 복지 문제를 짚어드렸고요. 위클리벳 172회에서 동물 헌혈 문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동물 혈액을 공식적으로 공급하는 업체가 동물 혈액은행 이 한 곳인데 사실 이곳에 굉장히 열악한 동물 사육 실태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었는데 네.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그 뒤에 동물혈액은행은 어느 정도 시설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제도인데요. 당시에 제도. 워낙에 이제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공혈견의 활용 실태를 점검을 하고 제도권 아래 두기 위한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혈동물을 혈액 나눔 동물로 명명을 하고요. 동물보호법에 동물 혈액 공급 및 판매업을 신설하는 법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통과가 안 됐고요. 제도적으로 바뀐 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잠깐. 네. 너무 오래전인데 학범 네. 대표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2015년이니까 8년이 지났는데요. 네. 법적으로 바뀐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헌혈 문화는 어때요? 그때 왜 사실 공혈견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사람처럼 헌혈 캠페인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동물 헌혈 문화는 꽤 많이 퍼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헌혈견협회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건국대 동물병원에 KU 아임 도그너 헌혈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건국대 헌혈센터가 헌혈 받은 이 혈액을 지역병원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좀 헌혈하는 개들이 생기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반려인들이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멀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최근에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 좀 들렸는데 혈액 공급이 중단됐다.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혈액 공급이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현재도 동물혈액은행이 유일하게 혈액을 공급하는 곳이었는데요. 건국대 네. 헌혈센터 빼고요. 여기서 일선동물병원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역본부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네. 관련해서 간담회도 열고 동물약사 심의위원회도 거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전혈을 제외한 동물 혈액 제제는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 혈장이든 농축적 혈구든 이런 거에 대한 공급이 바로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 만큼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고요. 의약품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야지만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의약품처럼 취급을 해서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동물혈액은행도 그렇고 건국대 헌혈센터에서도 모든 일선 동물병원에 전혈을 제외하고는 지금 공급이 중단이 된 거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의약품 제조 시설도 그럼 갖춰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혈액 제제가 이미 의약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동물 혈액도 의약품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 사실 맞는 주장입니다. 필요성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준비 과정이나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갑자기 이게 시행이 되니까 그냥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 버렸다는 데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갑자기 중단된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냥 그게 필요한데 구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응? 정말 저도 말씀드리기가 황당한데 잠깐만 학원에 네. 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맞아요. 솔직히 얘들 이거 당장 필요한데 공급 중단됐다고. 얘들 생명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혈장이나 농축적 혈구가 공급되지 않아서 수혈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이게 음성적으로 더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아름 혈액을 주고받거나 사실 우리가 헌혈 문화가 늘어나야 된다는 이유가 공혈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혈액이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공혈견을 뒀다가 없앤 동물병원도 다시 공혈견을 만드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처음에 문제가 좀 됐을 때요. 8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긴 한데 그때 네. 우리의 관심이 좀 부족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2015년에 논란이 됐을 때 동물보호법 개정을 해가지고 동물 혈액 공급 및 판매업 그거를 신설을 했으면 당연히 관리 기준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급하게 빨리 후속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동물 혈액 제제를 이 백신 같은 생물학적 제제로 분류를 했는데요. 네. 이 생물학적 제제의 동물용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는데 보통 2, 3년이 걸립니다. 품목 허가만 그렇고요. 지금 문제는 생산 시설도 만들어서 이 제조업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대책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래도 상황이 이러니만큼 동물 혈액 제제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하루빨리 좀 현실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원래 의약품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하자 이거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대안이라든지 대책 같은 걸 세워놓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중단부터 시켜버리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반려동물들이 피해를 보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고 가족의 차원인데 코로나19 팬데믹 굉장히 심각할 때 제 지인이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자신한테 헌혈을 해줄 사람 3사람을 구해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피를 못 구해서 네. 우리 아이들도 지금 나한테 헌혈해줄 친구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대책 세우는 건 저는 맞는데요. 지금 당장 이 현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조금 타개할 수 있을 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좀 드리고요. 반려동물 사이에서도 헌혈 문화 다시 한번 또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